안녕하십니까. 깨알같은 초등 정보 꿀팁 A+ 창의맵 학원 원장 최정선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했던 팩토타임 요리수 연산에 대해서 알아봤던 것과 다르게 요즘에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C2M 제2 교재 교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C2M 제가 오늘 이렇게 상자를 펼쳐 놨거든요. 여기 있는 건 교재이고 교구이고, 그 중에서 오늘 특히 한 개만 보여드릴 거예요. 교구 상자 중에서 J3이라고 맥넘버를 보여드릴 거고요. 상자 안 잠깐만 비춰주시면 이 상자 안에 지금 교구가 텅텅 비었어요. 그 교구들은 바로 이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C2M 제2 교육 중에서 전략 파트만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그런 전략 파트를 하기 전에 이 C2M 제2라는 게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었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 브로셔를, 그럼 먼저 C2M 제2의 브로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체 흐름을 보려면 이런 걸 참고해야 되는데, 오늘은 교구 8종 중에서 제3에 있는 맥넘버 교구만 보여드릴 거고요. 교재도 이 맥넘버에 해당하는 전략 파트 교재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쪽 이제 비춰주세요. 전체 커리큘럼은 6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2학년 과정으로 S, P, A, B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단계가 6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학원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미 한글도 좀 떼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5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학원은 5세, 6세 위주로 지금 C2M 제2 교육이 시작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동그라미 한 거 보이시나요? S단계에서 5호 11호, P단계에서 5호 11호, 또 A단계 12호, B단계 6호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활동으로 이루어지고요. S와 P단계는 교재, 교구 모두 활용하는 수업이 될 겁니다. 이제 브로셔는 접고요. C2M 제1을 감행하게 된 건, 사실 저는 뭐 플레이 팩토, 팩토타임 사용하고 있는 필즈나 여러가지 교재 교구가 있는데, 저쪽에 보이시면, 네, 그럼 전자칠판까지 활용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C2M 제1을 수업하는 영상을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전체 화면으로 열고, 저희는 갤럭시 탭으로 메스빌이라고 C2M 제1 화면을 열어요. 그럼 이렇게 학습관이 열리거든요. 학습관, 여기 열쇠로 잠겨있는 건 열 수 없고요. 실제 수업하는 건 C2M 제1을 누르면 디지털 교구가 나와요. 요즘은 디지털 교구가 활성화되어서 너무 좋은 수업들이 많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P단계, 6세 단계 친구들하고 같이 어떤 수업을 해볼까요? 계속 얘가 업로드 되고 있거든요. 우리 그냥 펜터미너 만들기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조금 기다리면 이제 전체가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럼 펜토미노에서 펜토미노 실루엣에서 모양 만들기 P10호의 3주차에 들어가는 건데, 저는 3조각으로 만들고 싶어요. 스타트 누르면 펜토미노 조각을 사용하여서 이 교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교구를 활용하여서 만들고, 체크를 누르면 내가 만든 모양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2조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 요 길이 모양을 만들 때 저라면 요 L 모양하고 U 모양을 넣겠어요. 그러면 확인하고 체크, 이런 것도 있고요. 홈으로 들어가면, 알아서 편집해 주세요. 홈으로 들어가면 이번에는 우리 A단계 한번 가볼까요? A단계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요 쌓기나무가 있어요. 자, 쌓기표 터치 빌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스타트를 해서 이걸 빨리 외워야 돼요. 1, 2, 3, 1, 1. 그러면 실제 쌓아보는 거예요. 빌드 해서 1, 2, 3, 1, 1. 확인, 체크. 아, 네, 틀렸습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자, 쌓기표 터치 빌드를 눌러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 2, 1, 2, 1. 아, 이거 좀 쉬운 게 나온 것 같은데요. 빌드 3, 3개 쌓고, 2개 쌓고, 1개 쌓고, 2개 쌓고, 1개 쌓고. 정답인지 확인해 볼게요. 오, 정말 잘했습니다.
이 미션 쌓기표라는 것도 있는데요. 스타트해서 이 미션만큼 쌓는 건지 여기 타이머 보이시죠? 이 시간 동안에 내가 몇 개나 쌓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고요. 제가 특히 얘에서는 연산 파트 말고 도형 파트가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연산도 너무 좋아요. 저 쉬운 S단계 연산 파트가 뭐가 있나 봤더니 더블 빙고가 있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시작. S단계 연산 파트니까 지금 우리 학원에서는 5세 아니면 6세 친구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나올 동안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1플레이어 첫 번째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돌리면 2 하고 얘네를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숫자로 읽는 경우도 있고요. 한글로 읽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 둘, 셋처럼 기수와 서술을 사용해서 수읽기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우리 P7호라는 플래시 홀짝 수파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전자칠판을 활용한 매스를 수업을 하고요. 스타트를 누르는데 빠르게 할 건지 보통으로 할 건지 천천히 할 건지,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수의 범위를 1부터 10까지만 해보고 천천히 한번 눌러볼게요. 곰돌이가 떨어졌어요. 둘이 짝, 홀 해갖고 홀수 하고 말해보고 체크를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짝, 홀. 이렇게 해도 되고 1, 2, 3, 4, 5, 6, 7. 7은 홀수일까 짝수일까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해볼까요?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홀!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스타트. 홀수, 짝수, 일반화죠. 홀수. 속도가 빠르니까 곰돌이가 조금씩 내려오나 봐요. 제가 보통 속도로 한번 해볼까요? 짝짝짝짝 홀. 이거는 거의 성인 수준인 것 같긴 한데 우리 친구들 수업하다 보면 정말 집중력이 엄청 좋아지는 수업이라 제가 이게 너무 탐나서 사실 시스템제를 수업을 아이들에게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더블 빙고서부터 해서 지금 교구가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만약에 우리 학원에서 S랑 P단계로 수업을 하더라도 A랑 B단계 교구활동은 모두 이루어질 거예요. 리슨 빌드라고 해서 듣는 내용도 있고요. 수파트 내용이나 여기 보면 뭐 서울지, 시골지에서 동아파트 내용 같은 것도 있죠.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구 중에서 사실 교재를 소개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교재 파트에서 이게 연산 전략 단원을 어떻게 다루있나 조금만 보여드리고 교구를 소개할 거예요. 얘는 지금 S단계니까 5, 6세 학년 친구들의 연산 전략 파트 중에서 전략 단원입니다. 길을 찾는 퍼즐을 하는데요. 길을 이어보기 1, 2, 3, 4 길 읽기 퍼즐서부터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여기 플레이를 가면 이제 실제 교구를 사용해서 해보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우리 학원에 보내실 때는 교구를 많이 활용했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구와 교재를 적절히 잘 사용할 거고요. 이 책 뒤에는 이렇게 빼지는 활용북이 있어서 숙제 교재로 집에 가져가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수업 후에 관련된 교재 파트를 숙제로 해오면 됩니다. 그리고 또 7세, 6세들이 하는 P단계의 경우에는 연산 전략 파트 중에서 성량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량개비는 사고력의 모든 영역에 모든 교재나 이런 곳에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실제 이렇게 우리가 성량개비 모양을 한 교구를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할 거고요. P11호의 교재 같은 경우에는 성량개비 다루었던 내용에 조금 더 심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짝짓기 퍼즐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빈칸이 없도록 퍼즐 만들기, 퍼즐 연결하기, 선으로 잇기 이런 활동들이 들어갈 겁니다. 또 활동이 들어가면 여기 교구활동 페이지 보이시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실제 교구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활동판들이 있어요. 활동판은 한 상자 안에, 상자는 여기 맥넘버 상자가 있고요. 한 상자 안에 2개씩 들어있어요. 그럼 2인 교구 세트로 이루어지는데 그룹 수업을 할 때는 4인으로도 활용하기도 하고요. 우리 6세 친구들이 하는 요 카드들을 우리 학원에서는 카드를 이렇게 비닐에다가 끼워놨답니다.
카드가 실제 교구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활동 칩을 가지고 할 것이고, 아이들이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비닐에 끼워서 먼저 얘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보드마카와 매직 블록을 활용해 볼게요. 생지가 치즈를 먹으러 가려고 해. 그런데 나는 모든 길을 다 지나가야 돼. 길 찾기 퍼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모든 길을 다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니네요. 이렇게 지나갈게요. 이렇게 해서 틀리고 맞는 것을 활동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카드를 여기다가 끼우고, 우리 집중해서요, 이렇게 길 퍼즐이 있거든요. 길 퍼즐을 사용하여 생지가 내려가요. 내려가서 가다가 방향을 한 번 더 내려가서 꺾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요. 한 번 더 올라가다가 방향을 꺾고 방향을 돌리고 내려가고 방향을 돌리고 쭉쭉 직진하여서 치즈를 먹었어요. 이렇게까지 완성하면 돼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 6세에서 활용하는 팁이고요. 교구를 활용하여서 손으로 그리는 것과 교구 활용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재밌냐 하면 활동은 두 개 다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사고력에 나중에 심화를 하게 될 때 모두 교구를 활용하는 게 아니지만, 내 아이가 6, 7세 때 이런 교구 활동을 했다 하면 나중에 지면으로 된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자, 요 판이 이렇게 커질게요. 활동판이 커지면 활동할 수 있는 카드도 다양해지는데요. 자, 요거는 조금 더 응용된 내용이에요. 이 활동을 보시면 제가 예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나는, 이거는 다른 사고력 교재 플레이 팩토나 이런 데서도 나오는 건데, 물개가 물고기를 모두 먹을 거야. 그런데 8번이라고 써있는 물고기한테 갈 때는 8칸의 길을 지나가야 돼. 그러면 바로 하나, 둘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얘는 2칸밖에 지나지 않았어. 그럼 최대한 돌아가야 되겠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4개짜리를 먹으러 갈 때는요 1, 2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옆으로 돌아갈 거예요. 1, 2, 3, 4 통과. 6개는 1, 2, 3, 4, 5, 6 통과. 이거는 아까 했던 활동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활동 또한 카드를 이렇게 끼우고 빌카드를 놓아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제가 묶음으로 해놨어요. 하나는 1로 가고, 2는 2개로 가고, 3은 3개로 가고, 이 활동도 하나만 여기서 그냥 해볼게요. 하나는 1로 이렇게 가고요. 2는 2로 가고요. 3은 3으로 갈 수 있어요. 이 퍼즐을 맞출 때는 다른 길을 뚫고 가면 안 돼요. 다른 길을 같이 겹치거나 뚫고 가지 않고 길이 겹치지 않도록 가는 퍼즐입니다. 여기 퍼즐 종류가 하도 다양해서 소개할 게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한 거는 로드 퍼즐이라고 해서 길을 연결해 보는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어머니들이 아시는 것 중에는 그 노노그램이 있죠. 노노그램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가로와 세로에 있는 수를 보면서 맞추는 거잖아요. 제일 큰 수 3부터 들어가면 3은 모두 동그라미, 2는 저는 지금 이걸 맞추는 거예요. 2개만 동그라미, 나는 하지 않을 거야. 2는 2개만 동그라미, 하지 않을 거야. 1이 하나도 없네 해주고, 2는 2개가 있으니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가로와 세로의 모든 수에 맞게 원래는 색칠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색칠하지 않고 동그라미 표시로 알아보고요. 이 활동을 교구로 한다고 하면 제가 교구판에다가 하나만 끼워 보겠습니다. 요 교구판에
비닐에 있는 걸 빼서 하나를 넣고, 이때는 이렇게 색깔 칩이 필요합니다. 색깔 칩을 사용하여서 어떤 친구는 빨간 칩, 어떤 친구는 초록 칩을 결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빨간 칩을 사용할게요. 랜덤으로 하나를 놓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를 놓았어요. 그럼 나는 2가 만족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놓으면 2를 만족해서 아무것도 놓지 않을 거야. 이것도 놓으면 안 되는데, 그럼 1은 여기 들어가겠죠? 그럼 2여야 되는데 얘는 놓으면 안 되는 곳이니까 이렇게 놓아서 활동을 2, 1, 2, 2, 2, 1 이렇게 가로 세로로 보면서 하는 노노그램 퍼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퍼즐은 수도쿠예요. 수도쿠는 칸이 5개의 경우에는 1부터 5까지의 수를 가로와 세로에 겹치지 않게 놓는 거예요. 이 수도쿠 퍼즐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이 퍼즐 4칸이기 때문에 4개까지 놓는 게 있겠죠. 얘는 이렇게 숫자 카드가 있습니다. 수다는 2하고 3이 있네. 여기 없는 수는 1하고 4야. 1을 여기다 놓으면 1하고 겹치기 때문에 1을 이쪽에다 놓아야겠구나 하고 1칩을 찾아서 1을 놓고, 여기는 1, 2, 3, 4칩을 놓고, 또 1, 4 하니까 2와 3이 필요한데 2가 옆에 있으니까 3을 놓고, 그 다음에 2를 여기다 놓고 1, 2, 4 뭐가 올까요? 3. 네, 3이 옵니다. 그 다음에 2, 3, 4 1. 우리 친구 너무 잘하는데요. 1, 2, 4 3. 1, 2, 3 4. 네, 이렇게 해서 맞춰보는 활동이에요. 이 판을 가지고 많이 연습하고 여기 5 곱하기 5판까지 해보고, 사실 수도쿠는 9 곱하기 9판까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2M은 교재 교구도 괜찮고 새로 만들어져서 아이들의 손의 느낌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 만들어졌고요. 사실 저는 전자칠판을 활용하는 태블릿 수업이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가 손으로 물론 소근육과 대근육 활동, 머리로 사고하는 활동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교구를 접하고 그 교구들을 태블릿으로 활용하는 수업도 요즘에는 많이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고요. 우리 친구들 C2M 수업하면서 플레이팩토랑 C2M 저희는 다 접목할 거예요. 좋은 파트들을 다 도입할 거거든요. 이것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사고력을 많이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C2M도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